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 지난 시간에 어떤 질문했냐면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봤던 게 이게 뭐 어떤 시그널 하면서 뭐 H1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BT에다가 UT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뭐 이 어떤 학생이 H2T 다른 걸로 했을 때 이게 좀 딜레이 됐을 때 exponential 마이너스 BT에 U에 T 마이너스 예를 들어 10초 딜레이 됐을 때 이걸 내가 설명하면서 1번에 비해서 이게 1번에 비해서 2번에 뭐 딜레이 된 거 나온다고 했는데 1번을 한번 봅시다. 1번이 무슨 말이냐면은 1번 HT니까 어떻게 HT 임펄스 리스폰스잖아. 임펄스 0초일 때 요걸 보냈는데 어떤 LTI 시스템에 뭐 H1T라 합시다. H1T를 보냈더니 어떻게 됐다고? 이게 0초부터 이렇게 익스포넨셜 쭉 감소하는 요런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잖아. 응? 이렇게. 소리 0초일 때 이렇게 나왔다는. 그 0초일 때 임펄스를 뭔가 넣었으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0초부터 바로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2번을 잘 보면 2번을 보면은 0초일 때 뭔가 넣었어. 0초일 때 뭔가 넣었는데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0초부터 안 나오고 0초일 때는 안 나오고 10초 뒤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10초 뒤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0초에서 뭔가를 넣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0초에서 인풋을 넣었는데 10초부터 아웃풋은 10초부터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0초일 때 인풋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0초에서 뭐 인풋을 넣었으면 보통의 경우는 0초일 때 바로 나와야지 이게 뭐 보통의 경우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근데 이게 10초 뒤에 나온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10초 뒤에 나왔기 때문에 0초일 때 인풋을 넣었는데 10초 밑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마치 10초 뒤에 딜레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1번은.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던 게 이게 1번이 2번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됐으면은 1의 마이너스 b에 t 마이너스 10에 u에 t 마이너스 10 이렇게 예를 들어서 h1t에다가 10초 딜레이 시킨 거 t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이거 자체가 딜레이 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요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요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게 이 두 개가 요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앰플리튜드가 예를 들어 이건 뭐 BT가 이 0일 테니까 1이 되겠네 앰플리튜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exponential 마이너스 10b가 되겠네.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줄어드는 거지. b가 0보다 크면은. 그래서 뭐 요게 정확하게 딜레이 된 건 아니고 근데 이거 내가 딜레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딜레이 됐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0초에서 보통 임펄스 리스폰스가 0초일 때 나와야 되는데 0초에서 안 나오고 10초 뒤에 나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뭐 무슨 대단한 의미는 없어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배운 걸 지금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은 지금까지 배운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에 대해서 했냐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했었어. 타임 도메인 해석을 했다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모든 걸 다 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게 뭘 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y축으로 보고 있는 게 y축이고 x축이다. 보면은 y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 V나 커런트나 볼테이지나 커런트나 파워나 에너지 주로 이 네 가지를 많이 본다고 전자과에서는 뭐 다른 것도 볼 수는 있는데 이게 y축이라는 건 y축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 싶은 거야.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거. 대상으로 삼는 건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걸 y축으로 잡고 우리가 뭘 보냐? 볼테이지를 볼 거냐? 이걸 볼테이지를 볼 거냐? 커런트를 볼 거냐? 파워를 볼 거냐? 에너지를 볼 거냐? 이렇게 주로 많이 보는 거. x축이라는 건 x축은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그걸 볼테이지를 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어떤 관점. x축은 관점을 말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관점, 이 관점이 뭐 어떤 타임에서 봤다고. 액수이 다 t야. t라고. t, vt, it, 파워. 뭐 파워는 어떤 상수 값으로 나타날 텐데 뭐 에너지 t 뭐 이렇게 주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쭉 변하는 이런 거. 요거는 뭐 주로 에너지나 파워는 뭐 어떤 상수로 주로 나타나니까 뭐 이것도 뭐 좀 t에 대해서 변한다고 하기는 좀 약간 그렇지만은 하여튼 뭐 요렇게 t에 대해서 봤다고. t 관점을 t로 봤다고. 그래서 이걸 보는데 뭐 이걸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신호에 대해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신호들 주로 이제 뭐 델타 t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j의 e파이 ft 뭐 요 두 가지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요거보다 좀 떨어지는 게 렉탱귤러 t, 그다음에 싱크 t 뭐 요런 거. 요 한 네 가지 정도가 이제 핵심이라고 했고, 타임 도면에서 다 보는 거. 이거 다 타임이야. t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t에 대해서. 신호들. 그다음에 이걸 이제 해석하는 시스템을 해석하면서 리니어라는 개념,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개념, 그다음에 뭐 코절리티, 그다음 스테빌리티 여기서 BIBO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더 중요한 게 리니어 타임 베리언트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되면은 왜 중요하다고 이걸 LTI라고 그러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면은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다.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웃풋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컨볼루션을 계산한다고. 그래서 LTI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LTI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HT를 구한다. 제일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HT를 구하고 나면은 인풋 X하고 아웃풋 YT가 XT하고 컨볼루션의 HT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뭐 한 8주 정도, 8주째 됐나? 7주, 뭐 8주 이 정도 됐는데, 뭐 7주 동안에 우리가 했던 게, 뭐 신호에 대해서 했고, 시스템, LTI 시스템, 뭐 코절리티, 스테빌리티 뭐 이런 게, LTI 시스템에는 HT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YT를 뭐 이렇게 컨버션으로 구한다. 요까지 했었고,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 요게 지금까지 했던 거고, 오늘부터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거야. XT, 타임이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이제 주파수라는 관점. 주파수라는 관점. 해서 세상을 해석한다. XT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XF에 대해서 한다고. 이걸 XF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X라고 적는 거, 요 타임 도메인에 적는 거, 요 타임 도메인인데, 타임이라고 관점. 이건 주파수 도메인인데, 프리퀀시 도메인인데, 타임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주로 이 신호나 이런 것들 소문자로 적어. 소문자로 적고, 이거는 대문자로 적는 거야. X를 대문자로 적는데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려면, 이 세상을 주파수 도면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거 그냥 안 보인다고. 주파수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지가 않아. 타임은 뭐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걸로 뭐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워낙 그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걸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거의 개념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주파수라는 개념은 거의 잘 몰라.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근데 전자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개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마치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XT와 XF가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야. 70% 이상, 80% 이상이 서로 다른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이야 이 말은? 같은 거라고. XT와 이 틀린 얘기야 이거. 서로 다른 것이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XT와 XF는 하나의 것을 하나의 를 보는 관점에서 다르게 표시한 거야. 이 제일 중요해. 뭐 나중에 우리가 뭐 오늘부터 할 뭐 풀이의 시리즈로 하나, 풀이의 트랜스폼 하나, 뭐 풀이의 시리즈가 뭐냐, 풀이의 트랜스폼 그건 둘째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구할 수는 있어. XF를 구하고 뭐 X 뭐 K를 구하고 뭐 풀이 시리즈를 구하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이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XT랑 우리가 오늘부터 구할 풀이의 시리즈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게 끝나고 나면 풀이의 트랜스폼이라는 걸 구할 텐데 그게 마치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같은 거라고. 하나라는 걸 보고 있는데 어?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걸 이쪽에서 보느냐 뒤쪽에서 보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XT랑 XF는 동전하고 똑같아. 동전. 내가 동전을 본다. 동전을 본다. 동전을 앞면에서도 볼 수도 있고 뒷면에서도 볼 수 있잖아. 물론 뭐 동전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옆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건 신호는 그 두 가지 측면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앞면 아니면 뒷면이라고. 그러니까 XT라는 거하고 XF라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거라고. 이게 동전을 보고 있는데 앞면에서 보느냐 뒷면에서 보느냐라는 그 차이라고. 그러니까 XT라는 걸 뭔가를 변형해서 XF라 뭐 풀이 트랜스폼하면 XF가 나오는데 XF를 나오고 나면은 구하고 나면은 마치 XT를 XF로 이름도 또 변환이거든. 트랜스폼이거든. 트랜스폼 뭔가 변환시킨다 이 말이잖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마치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풀이의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고 나면은 XT에서 뭔가를 뽑아내 가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변환도 마찬가지야.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 X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표시하는데 XS라고 표시하는데 마치 X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XS를 뽑아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고. 그냥 그 관점이라고. XT랑 여기 라플라스 트랜스폼 관점에서는 XT와 XS가 이게 같은 거라고. 같은 사물인데 같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관점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이 두 개 같은 거라고.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라고. 그걸 측면을 물론 나중에 내가 얘기하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 풀의 트랜스폼으로부터 해석하는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요게 우리가 배울 요 주파수 도메인에 뭔가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이 있는 걸 나중에 우리가 할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렉탱귤러 t를 풀의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싱크 f라는 걸로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치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렉탱귤러 t를 뭐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건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걸로 변환하면 어? 어? 싱크 f가 나온다. 라고 해석을 해. 이렇게 많이 해석한다. 근데 이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이는 틀린 거라고. wrong이라 wrong. 틀린 해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렉탱귤러 f를 그러니까 예를 뭐 이게 뭐 x 그냥 xt라 할 걸. 일반적으로 뭐 xt라 하면 xt라 하고 이걸 xf라 하는데 그러니까 xt를 xf로 XT를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걸로 변환하면은 XT를 뭔가 변환한 타임 도메인인 걸 뭔가 변환한 거야. 뭔가 변경한 거야. 내가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XF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XT라는 게 이게 정확한 해석은 한 해석은 이건 틀린 해석이고 이건 틀린 해석이야. 틀린 해석이고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XT와 XF가
똑같은 건데 뭔가를 보고 있는데 이게 XT와 XF는 같은 거라는 거야. 뭐만 다르는 거야? 이거는 타임 도면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타임에서 이거는 뭐 주파수에서 보는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XT와 XF가 하나의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XT가 나오면 XF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주파수 도메인에서. XF가 나오면 XT가 나온다고. 결정이 된다고 그냥.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같은 거라는 거. XT를 뭐 풀의 트랜스폼에서 XF를 구한다. 풀의 시리즈를 구해서 뭐 XK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마치 뭐 XT를 뭔가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막 뭔가 뜯어고치고 뭔가 이상하게 뭔가 변형을 해가지고 XF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XT에 있는 성질 중에서 주파수를 뜯어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야. 그냥 그 보는 관점만 달라진다는 거야. 그걸 꼭 명심을 하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풀의 시리즈인데 내가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었어.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뽑으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 이 과목은 뭘 배우는 단어라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다시 물어봐야겠다. 뭐 이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과목, 우리가 지금 응용수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딱 뽑으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공관. 네. 혹시 기억나? 뭐라고 했어? 시노마 시스템.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딱 뽑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 이 과목 통해 이 한 학기 동안 뭐 배우는 거라고? 모르고 있네. 모르겠습니다. 김경래. 김경래. 윤원준. 이 어디 갔어? 윤원준. 알겠어. 김경래는. 윤원준. 우리 뭐 배운다고? 아니 말을 할 수 없더라도 야 그거 뭐 적으면 되잖아. 윤원준 뭐야? 우리 뭐 배운다고? 딱 한 단어,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딱 그거 하면 그 신혼 시스템에서 뭐 배웠다 딱 누가 물어보면은 이 수업 시간에 이거 배웠습니다. 얘기하면 딱 돼. 그냥 이거 배웠다고. 뭐야? 이거 아무도 기억을 못하네. 배윤겸. 네. 뭐 배웠다고 하면 돼. 김동현이 얘기했네. 김동현이가 주파수. 맞아. 주파수야. 주파수에 대해서 배웠다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야. 물론 뭐 LTI 시스템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해 이게. 주파수. 뭐 물론 LTI라는 게 기본이 돼야지 이게 뭐 다 되는 얘기긴 한데 LTI. 근데 뭐 하여튼 이 수업 시간에 전반적으로 배우는 걸 딱 한마디로 물론 뭐 그 비중을 따지면 LTI도 중요하고 뭐 그다음 뭐 컨볼루션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내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주파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크게 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맞는데 주파수에 그 주파수를 에 대해서 오늘 이제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주파수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만큼 중요한데 타임으로 보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전자과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아까 이 X축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가 X축이라는 거 여기 있어. X축, 이 X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건데, 이 관점이 전자과에는 두 가지 관점밖에 없어. 두 가지. 어떤 타임 아니면 프리퀀시야.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라고. 맞네. 이게 왜 이래? 맞네. 화면이 안 바뀌네. 나 지금 막 바꾸고 있네. 쏘리. 다시 한번 해보자.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다시 됐네. 땡큐. 내가 좀 몰라서. 그래서 이 타임이라는 거하고 주파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내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데도 A라는 사람을 뭐 만약에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 내가 뭐 어디 뭐 A라는 기업에 뭐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면접관이라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데 나 자신을 어떤 A라는 뭐 B라는 학생을 판단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냐, 주로 학점은 성실하냐 그 관점에서 보는 거야. 열심히 했느냐. 그 다음에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전작과니까 뭐 만들어 봤느냐. 뭐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 그 관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평가가 전혀 달라진다고. 관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관점이. 근데 우리 전작과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거의 두 가지 관점인데 요게 타임이라는 관점하고 주파수라는 관점 요게 그만큼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주파수가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안 보여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좋은 거긴 한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뭐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작은 거 보려면 우리가 뭘로 봐? 현미경으로 보잖아.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봐? 망원경으로 보거든. 그럼 보이게 하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그 보이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안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보이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푸리의 시리즈라는 게 있어야 되고 푸리의 트랜스폼 이 둘 다 푸리에라는 사람이 이걸 만든 거야. 푸리에라는 사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로 푸리의 시리즈, 두 번째로 푸리의 트랜스폼. 푸리의 트랜스폼이 더 중요하긴 한데 두 개가 뭐 사실은 똑같은 거야 이게. 알고 나면 똑같은 건데 푸리의 트랜스폼. 푸리의 시리즈는 언제 쓰느냐 하면은 주기함수에 대해서 써. 주기함수에 대해서 쓴다고. 푸리의 시리즈는 주기함수에 대해서 쓰고 푸리의 트랜스폼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는 주로 비주기함수. 근데 주기함수에 대해 쓸 수도 있어. 주기함수 둘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개념을 알려면은 먼저 주기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주기함수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푸리의 시리즈에 대해서. 그 눈에 안 보이는 주파수를 이 세상을 해석하려면 주파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용한데 그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푸리의 시리즈는 푸리의 트랜스폼을 해야 되고 이걸 외워놔야 돼. 푸리의 시리즈는 어디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푸리의 시리즈는 주기함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고 푸리의 트랜스폼은 비주기, 주기 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제너럴하긴 한데 일단 먼저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푸리의 시리즈부터 일단 먼저 하고 이걸 확장해서 푸리의 트랜스폼으로 확장해서 갈 수 있어요.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푸리의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뭔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이제 그 얘기를 또 할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라플라스는 굉장히 유사. 그래서 그 차이점이 도대체 뭔지 뭐 거의 유사한데 99% 같은데 한 1% 정도 틀려.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푸리의 트랜스폼은 거의 똑같은데 99% 똑같은데 1% 정도 틀린 거야. 다르다고.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그래서 그 다른 게 도대체 그 다른 것 때문에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주로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데 뭐 시스템 해석하는 데 쓰고 푸리의 트랜스폼은 주파수 해석하는 데 쓰고 하는데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거고 일단 먼저 푸리의 시리즈 주기함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푸리의 시리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주기함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주기함수의 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걸 먼저 알아야 돼요. 푸리의 시리즈는 주기함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번 목차가 보면은 어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주파수인데 주파수 워낙 중요해서 주파수 좀 내가 빈칸 비워놔서 한번 적어보라고. 주파수와 신호 표현 주파수. 그 다음에 푸리의 급수는 어떤 신호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주기 신호, periodic signal, 주기 신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 푸리의 급수랑 이제 뭐 이건 뭐 스펙트럼인데 뭐 주파수라 해도 똑같아. 뭐 똑같은 말이에요. 주파수 아니면 스펙트럼. 주파수를 뭐 프리퀀시라고 하기도 하고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푸리의 급수의 성질 요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 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로 이제 프리퀀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이 프리퀀시라는 주파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기함수에 대해 적용하는 거다. 그 요 두 가지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밑 바닥에 깔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주파수와 신호의 표현을 봅시다. 그래서 뭐 주파수 스펙트럼 뭐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은 뭐 주파수는 우리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 1초에 몇 번 흔들리냐 하는 거, 몇 번 떨리느냐 하는 걸 말하는 거. 우리가 코사인파나 사인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1초에 몇 번 흔들리느냐 하는 건데 그 신호가 뭐 이렇게 뭐 신호의 이제 주파수별 크기 우리 주파수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뭐 햇빛 이런 것들 뭐 햇빛을 프리즘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때 아마 실험 해봤을 텐데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죠. 프리즘이라는 걸 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 걸 빛을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쭉 나눠지거든. 그 이게 쭉 나눠진다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이게 프리즘이라는 걸 하면은 이게 뭐 쭉쭉 이렇게 나눠진다고. 나도 그림을 그리기 좀 이렇게 뭐 쭉 나눠져 가지고 이쪽이 뭐 나도 모르겠는데 이쪽이 빨간색인가? 뭐 하여튼 이거 나눠지면은 뭐 나도 정확히 모르겠네. 이게 빨간색인가? 보라색인가? 하여튼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프리즘에 통과하고 나면 이게 쭉 나눠지잖아.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뭐 빨간색이다 하면은 빨간색이면은 이게 빨간 색깔로도 구분되지만은 이걸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보라색은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별로 쭉 나눌 수가 있다고 이걸. 그다음 주파수별로도 할 수 있지만은 어차피 속도가 이게 빛의 속도가 똑같잖아. 그 C가 뭐 람다 F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람다 뭐 C는 컨스탄트고 그 빛의 속도야. 이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지.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잖아. 이게 컨스탄트니까 주파수 여기서 보면은 주파수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람다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 뭐 두 개 C가 컨스탄트니까. 그러니까 모든 보라색 빛이나 빨간색 빛이나 다 똑같아. 그다음에 자외선 뭐 적외선 그다음에 X선 이런 거 다 빛의 속도는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요 C는 컨스탄트인데 F로 나타내느냐 아니면 람다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리고 F로 나타내면은 F는 뭐 람다분의 C가 되는 거고 람다로 나타내면은 F분의 C가 되고 뭐 어떻게든 나타내야 되는데 주로 우리 전자과에서는 이렇게 F로 나타내. 전자과에서는 F로 나타내고 좀 물리과에서는 물리과에서는 주로 람다로 나타내더라고. 이게 뭐 파장으로 나타내더라고. 근데 뭐 우리는 전자과니까 주로 이 주파수로 나타낸다고. 전자과. 그래서 주파수로에 따라서 쭉 나누는 거죠. 신호를 이제 시간이 아닌 이거는 이게 시간축에서 XT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파수 관점에서 XT가 아니라 XF로 나타낸다고. 주파수의 관점에서. 주파수 관점에서. 주파수의 관점에서 보는데 잘 봅시다. 요 그림, 요 밑에 그림 보면은 이게 주기가 이게 뭐야? 일단 주기함수가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내가 전에 얘기했죠. 주기함수가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뭘 찾으라고? 그게 필요하든지 필요 없든지 뭘 찾으라고? 김은우. 내가 주기함수 나타나면 제일 먼저 뭘 찾으라고 했어? 주기요. 그렇지. 주기함수가 나타났다. 내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면은 그 주기가 필요하든지 필요 없든지 무조건 주기부터 일단 찾아야 돼. 주기부터. 그럼 이거 봅시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주기함수네. 주기함수인데 이 주기 뭐야 이거? 1초가 주기함수네. 1초. t가 1이네. 1초. 1초일 때. 그러니까 이게 사인파인데 사인파 앰플리튜드가 이제 a고 요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건 a 곱하기 사인의 주기가 1이니까 2파이 t 이렇게 되겠네. 2파이 t. t축이 x축이 t니까 2파이 t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면은 수식으로 나타내면 잘 보세요. 이걸 똑같은 건데 나타내는데 이걸 신호를 이게 XT가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게 XT가 A의 사인의 2파이 T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식. 그러니까 이거 타임 도메인으로 나타내는 거지. 수식인데 타임 도메인 뭐로 나타내는 거고 이거 수식인데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봐요. 그림으로 이걸 수식이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1이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쭉 나가겠지. 이게 그러면 이건 지금 타임 도메인을 나타낸 거야. 이건 타임 도메인.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인 뭐 a 사인 2파이 t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데 이걸 나중에 뭐 하면 알겠지만은 이걸 주파수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주파수로 나타내면 xf로 나타내면은 2분의 a에다가 델타 뭐 j로 들어가 있고 델타 좀 이건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어렵겠다.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0이고 f에서 뭐 지금 몰라도 괜찮아.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앰플리튜드 이렇게 펄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2j분의 a가 되고 마이너스 2j분의 a 뭐 이렇게 임펄스로 나타낼 수 있다고. 임펄스로 이렇게 간단하게 사인파 이렇게 안 나타내면 그림 그려도 훨씬 쉽지. 이게 주파수 도메인이야. 이게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짝대기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잘 보면은 이 타임 도메인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쪽 그림 보면은 이쪽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거 그냥 짝대기로 나타내면 된다고. 이게 선 하나로 이거 1일 때 주파수가 1일 때 이렇게 1일 때 어떤 값을 가진다. 뭐 1일 때 3일 때 이런 어떤 값을 가진다. 이거는 지금 좀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막 이게 하나면은 또 그림 그리겠는데 뭐 2개 들어간다든지 뭐 사인바 하나에다가 또 뭐 작은 거 하나 또 들어가고 이러면은 막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이제 이걸 이제 다르게 이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신호에 이제 잠깐만. 그래서 주파수라는 건 변환, 이 트랜스폼인데 뭐 풀의 트랜스폼 뭐 이런 건데 신호의 이제 표현을 바꾸는 작업이다.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마찬가지야.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이걸 마치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뭔가 트랜스폼이라는 게 변환이라는 게 영어로 생각하면 트랜스폼이거든. 트랜스폼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영화 뭐 봤는지 모르겠네. 옛날에는 그 트랜스포머라고 뭐 이렇게 막 자동차에서 막 로봇으로 막 바뀌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막 뭔가 변하고 하는 것들로 생각을 하는데 목소리 잘 안 들려? 왜 그렇지? 잘 안 들려 목소리? 마이크 틀어놓고 뭐 잘 자꾸 끊어지는 거야? 함씩? 잘 하여튼 뭐 잘 들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잘 들린다고 그러니까 혹시 잘 안 되면은 어차피 녹화해서 올리니까 그거 보고 좀 해보세요. 너 뭐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게 뭔가 변환되는 거, 뭐 자동차에서 뭐 로봇으로 변환된다, 뭐 이런 것으로 생각 많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변압기 있잖아. 변압기도 트랜스포머라고 그러거든. 변압기 그 볼트를 바꿔주는 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220볼트를 주로 뭐 5볼트나 이런 걸 바꿔줘야 되잖아. 뭐 이렇게 좀 약간 두껍게 뭐 검은색이나 아니면 뭐 흰색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변환 잭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도 보면은 그 트랜스포머라고 그러는데 마치 뭐 220볼트를 뭐 5볼트로 바꿔준다, 10볼트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뭐 바꿔주는 거니까 그렇게 뭔가 바꿔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면은 전자과에서는 그냥 똑같은 거야. XF를 보여주는 거야. XF.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거가 XF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 신호의 표현만 달라진다고. 표현만 달라지지 실제 신호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XT를 풀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XF가 나타나는데 XT를 뭔가 변경을 해가지고 XF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XF에 숨어있는 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냥 XF 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거라고. 페어라고. 동전의 앞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뒷면을 보여준다고. 마치 뒷면을 보여주는 거랑 같은 거라. 풀의 시리즈가 뭐냐, 풀의 트랜스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나 있는 걸 주파수 도메인을 보여주는 거라고. 타임 도메인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그 안 보이는 걸 보여준다고. 내가 이 마우스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 앞면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앞면 위에서만 보고 있었는데 밑면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이게 그래야지 내가 마우스가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 앞에서만 계속 보지 말고 타임에서만 보지 말고 주파수에서도 보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다 보면은 이제 기저신호, 베이시스 신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기저신호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은 뭐 기저신호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굉장히 이 세상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어떤 신호가 있다면 그 기본되는 신호로 모든 걸 다 조합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뭐 주기율표라고 하죠. 화학에서 화학할 때 뭐 주기율표 뭐 해서 수소 뭐 헬륨 뭐 이렇게 다 배웠잖아. 뭐 리튬 뭐 벨륨 뭐 벨륨 뭐 수헬리 배 붕탄 뭐 붕탄 뭐 질산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이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원소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라고. 이게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그 가장 기본 단위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지. 근데 예전에는 뭐 들어봤겠지만은 뭐 저기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에 보면은 뭐 사원소설 해서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사원소설은 뭐 흙, 아니 물부터 해죠. 물, 뭐 흙, 공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제5원소 옛날에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5원소 여기에 뭐 에테르 뭐 이렇게 들어갔거든. 에테르 뭐 이런 것들 뭐 사원소설 이렇게 이런 걸로 해야 돼. 물이나 물 지금 와서 보면 물은 뭘로 이루어진 거야. 물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뭘로 이루어졌어. 이거는 H2O잖아. H2O 물은 원소가 아니라 H2O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H가 두 개 있고 산소가 하나 들어있다고 이렇게. 불은 원소가 아니지. 이게 뭔가 타면서, 그러니까 산소와 뭔가 결합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거가 되는 거고, 흙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소, 질소, 뭐 산소 이런 것들이 쭉 다 섞여 있는 거잖아. 그리고 뭐 공기도 마찬가지고 뭐 탄소, 뭐 질소, 산소 뭐 이런 것들이 쭉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우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그 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는 걸 나타낸다. 물이라는 걸 나타낸다. 그러면 H2O잖아. 이거 만약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다. 그러면 CO2 이렇게 되니까 물이라는 건 H가 두 개가 들어있고 이게 하나가 들어있다. CO라는 건 C래. 탄소가 하나 들어있고 이게 두 개가 들어있다. 이게 산소가 두 개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배우는 이유는 가장 기본 단위로 가장 기본 입자로 뭐 물론 요즘은 사실 이거보다 더 뭐 내려가서 쿼크라는 걸로 뭐 이렇게 뭐 분석하긴 하는데 그거는 일단 뭐 좀 너무 내려가는 거니까 뭐 가장 기본 입자로 이 세상을 다 만들겠다라는 거야. 이 우리 지금 피리어딕 테이블 요 주기율표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118개거든. 118개를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이 세상 우주를 지금 물론 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안드로메다에 가면니까 이 119번째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118개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구성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 머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뭐 패드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내 지갑도 마찬가지고 뭐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 118개 이걸로 다 구성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단위만 알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로 이 세상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신호도 마찬가지야. 신호도 만약에 우리가 기본되는 어떤 뭔가가 있다면은 그 신호에 기본되는 어떤 뭔가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기조 신호라는 건 기본되는 신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걸로 조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로 모든 신호를 조합할 수 있다. 해서 만들 수 있지.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떤 이렇게 우리가 입자에서 물질에서 이 주기율표 그 차이내듯이
그 118개 그걸로 이 세상 뭐 공기도 만들어내고 뭐 무슨 식물도 만들어내고 여러분 몸도 만들어내고 내 뭐 머리도 만들어내고 내 손톱도 만들어내고 뭐 연필도 만들어내고 볼펜도 만들어 다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근데 그거는 물질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신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기본되는 어떤 신호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본되는 신호가 있어서 이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 기본되는 신호를 가지고 조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야. 당연히 생각하겠지. 그걸 이제 기저 신호라고 해요. 그래서 뭐 빛도 마찬가지. 빛도 보면은 빛의 삼원색, 색도 만약에 삼원색 있잖아요. 그 세 개를 잘 조합을 하면은 이 빛이나 색도 마찬가지로 빛이나 색도 마찬가지고 뭐 원소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삼원색, 빛이 삼원색 이걸 잘 조합하면은 어떤 것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그 기본되는 뭔가가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양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라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빛의 삼원색에서 그 빨파노 뭐 이걸 어떻게 빨파녹인가? 빨파녹이겠네. 그걸 잘 섞으면은 보라색도 만들 수 있고 뭐 빨간색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오렌지색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뭐 황토색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잘 조합하는 그 기본되는 그걸 찾아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직교 단위 이건 뭐 이거 벡터 같은 역할인데 뭐 이건 뭐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이 기저 신호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게 양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양이지 그게 얼만큼 양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걸 XT를 알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은 H가 2개 들어있고 O가 하나 들어있고 다른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건 안 들어있다고. 뭐 탄소는 0이고 뭐 질소도 0이고 다른 다 0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된다? H가 2개가 있고 그 2개의 H에다가 어떻게 한 개의 O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CO2도 보면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한 개의 탄소에다가 2개의 O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뭐 그다음에 뭐 메탄 뭐 그다음에 CH4 같으면은 어떻게 C가 한 개에다가 4개의 H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여기 O는 안 적었어. O는 뭐 예를 들어 여기에는 뭐 질소는 여기 안 적었다고. 왜? 질소는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되는 이 신호가 있을 때 기본되는 신호가 있을 때 내가 요거만 적어주면 된다. 이거. 어떻게 양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이게 상수잖아. 이게 양이 어떻게 되는지 양이 얼마인지 인지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18개이나 이게 118개의 원소의 조합으로 어떤 거든지 만들 수 있다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잘 생각해봐. 이게 118개 원소라고 하면은 수소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은 수소가 몇 개 들어있는 거고, 몇 개 들어있는 거. 요걸 이제 상수를 이제 여기서 C1이라고 합시다. C1 상수. 이 수소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더하기. 그 다음에 헬륨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이게 C2라 합시다. 그 다음에 리튬이 뭐 3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베릴륨이 뭐 C4라고 그러고, 뭐 그다음에 뭐 C5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이게 이 기본 입자는 알고 있으니까 뭐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고? 이 양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만 알면 된다고. 양이 응? 이 기본 입자의 양이 응? 양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기본 입자를 우리가 118개를 다 알고 있으니까 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H가 2개가 있고 산소가 2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응? 물이라는 걸 표시한다. 물, 워터, 물을 표시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
물이라는 거. 물이라는 거 표시할 때 H 앞에 H2O니까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 더하기 헬륨은 0이고 그 다음에 뭐 리튬도 0이고 그 다음에 0이 뭐 벨륨, 붕산도, 쇠립에 탄, 질, 산 뭐 이렇게 쭉 계속 나갈 텐데 이게 1이고 0, 0 이렇게 표시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 이 양이 헬륨은 0이고 리튬은 0이고 베릴륨 0이고 뭐 붕탄도 0이고 뭐 탄소도 0이고 질소도 0이고 산소 1 이렇게 표시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양만 알면 된다고. 내가 그 기본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양만 알면 돼. 양만 알면 된다고. 이렇게. 요게 정확하게 풀이 시리즈랑 똑같아. 완전히. 풀이 시리즈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기저 신호, 뭔가 이게 기본이 되는 어떤 신호를 발견할 수 있으면은 그게 얼만큼 들어있는지만 양만 차지하면 되잖아요. 양만 알면 되거든. 그걸 발견한 게 풀이에요. 그 기저 신호를 발견한 게 풀이라고. 풀이가. 그걸 이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하는데 그 정연파 여기서는 이게 정연파인데 정연파, 코사인 사인 말하는 거야. 우리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제 내가 코사인 사인이라 얘기하지 않고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뭐 똑같은 거야. 세 개가 다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코사인 펑션, 사인 펑션 다 똑같은 거라고. 뭐 정확하게는 좀 약간 구분이 되지만은 결국 세 가지 다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펑션이라는 거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이게 기본 신화라는 걸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주파수라는 건 이게 정연파 신호를 뭐 주파수 함수로 표현해서 그 진폭과 위상을 나타내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xt가 여기 잘 봅시다. 이게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a의 코사인 2파이 f0t에 플러스 파이, 이거 파이라고 읽는데 이거는 파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파이 3.14 그거 말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PI고 이거는 파이라고 읽는데 이게 다 그리스 문자야 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이걸 이제 코사인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뭘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xt가 a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오면은 코사인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바꿔야 돼. 무조건 거의 100%야.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냐? 2분의 A. 코사인이니까 2분의 A에다가 어떻게 exponential J의 2파이 F0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0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게 이제 이거 다시 풀어봅시다. 그 2분의 A에다가 exponential J의 2파이 F0t에다가 곱하기 exponential J의 파이 이렇게 되고 플러스 2분의 A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0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 이걸 타임 도면에서 나타낸 건데 이걸 주파수 도면에 나타내면은 이거는 주파수 F0에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F0에 이거는 마이너스 F0에서 이거는 F0에서 앰플리튜드가 1이고 F0에서 앰플리튜드가 그러니까 2분의 A네. A가 1이 아니라 2분의 A이고 페이즈가 set 파이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신호는 마이너스 F0에서 앰플리튜드가 2분의 A이고 페이즈가 마이너스 파이인 거예요. 이렇게 표시된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 이거는 풀의 트랜스폼을 알아야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이렇게 코사인이 이렇게 뭐 해석이 되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면 괜찮아. 지금 이 정확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는 몰라도 괜찮다고. 뭐 알면 더 좋긴 한데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 뭐 그림 그릴 필요 없네. 이거 그림 다 그려져 있네. 여기서는 지금 오메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 못 그려서 이게 한 건데 뭐 봅시다. 이 오메가나 뭐 F 파이로 하나 뭐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F0 이거는 마이너스 F0에서 2분의 A 있고 2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매그니튜드고 앰플리튜드 또는 앰플리튜드고, 요거는 페이즈고 페이즈. 요게 파일 때는 이게 파이고, 이 F0일 때는, 그다음 마이너스 F0일 때는 마이너스 파이고, 요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그래서 요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냥 뭐 요런 거는 지금은 요 페이지를 좀 이해하기 힘들어. 6페이지를 이해하기 힘든데, 하여튼 요렇게 딱딱 뭔가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랑 이렇게 코사인이나 사인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래서 뭐 스펙트럼 표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이거 오일러 공식만 하면 이거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뭐 보면은 요걸 어떻게 이 코사인의 요거 오일러 공식에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게 보면은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익스포넨셜 j의 2파이의 4t 이렇게 되겠지. 주파수가 이거 4잖아. 4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72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게 익스포넨셜 j 마이너스 j의 2파이의 4t 이렇게 되고, 익스포넨셜 j의 72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뒤에 두 번째 거 요거는 이게 2가 있으니까, 4가 있으니까 2분의 1로 나눠주면 2가 되고, 2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에다가 이거 5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90도, 그 다음에 플러스 2, 아니 여기 2가 있으니까 이 2는 이 앞에 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의 5t,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j의 90도 요렇게 된다고. 그럼 요걸 아까 얘기했듯이 요걸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리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리면은 매그니튜드를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거 주파수가 4일 때 이거는 마이너스 4일 때라고. 마이너스 4일 때. 이거는 5일 때. 이건 마이너스 5일 때라고. 이거는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그래서 4일 때 5일 때. 이거는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매그니튜드를 보면은 XF의 절대값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4일 때는 어떻게 돼? 앰플리튜드 1이라고. 1이 포함되어 있죠. 1. 마이너스 1 때도 1이야. 이게 4일 때도. 그 다음에 5일 때는 어떻게 되는? 5일 때는 2가 되죠. 이게 2가 되잖아. 이건 1이고 2가 되니까 이게 2가 돼서 5일 때 2 이렇게 된다. 이건 1이고 이거는 2가 되고 이렇게 된다. 매그니튜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페이즈를 보면은, 페이즈 주파수 도메인에서 0일 때, 4일 때, 5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이렇게 보면 각도 XF 이렇게 되는데, 또 표시하는데, 5일 때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72도. 이거 보면은 요 마이너스 72도는 마이너스 72도. 4일 때 마이너스 75도는 4일 때 마이너스 72도 이렇게 쭉 적어. 마이너스 72도. 그럼 5일 때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90도네. 90도. 그 다음에 4일 때는 마이너스 4일 때는 72도. 그 다음에 5일 때는 90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을 요렇게,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탁탁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요까지 적어도 요 정도, 요 밑에 그림 요거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요 오일러 공식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거는 지금 아직 풀의 트랜스폼을 정확하게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이 이퀘이션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건 좀 약간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사실 그대로 빼면 되니까, 일단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 오일러 공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코사인이나 사인 나오면은 무조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다 바꿔야 돼. 먼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요걸 하고 이제 기저 신호를 한번 찾아봅시다. 기저 신호. 그래서 프리에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프리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뭐냐, 이 사람이야. 프리에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이게 1700년도에 살았던 애. 1700년도 말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보니까 나폴레옹 그 시대야. 이게 뭐 1789년에 뭐 알겠지만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
그때 일어났다가 또 뭐 로베스피에러가 뭐 다 죽이고 뭐 처형 다 시키고 뭐 공포 정치하다가 결국은 나폴레옹이 나타나잖아. 나폴레옹 나타나가지고 뭐 할 때 이 사람이 그 나폴레옹 따라다니면서 뭐 이집트 원정도 가시고 수학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뭐야 이거 누가 장난하는 것 같은데 이 뭐야 나는 적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하여튼 뭐 이상하네 이거 좀 뭔가 하여튼 이 사람이 프리에인데 뭐 프리에가 이제 뭘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주기함수에 대해서 처음에 했던 건 주기함수에 대해서 그 기저 신호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야. 그 기저 신호로. 그러니까 아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이 원소로 돼 있다라는 거, 원소로 돼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 원소의 그 조합으로 이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있잖아. 물론 그 조합에 뭐 몇 개가 들어간다를 안다고 해서 뭐 이게 세포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건 좀 생명을 만드는 건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하여튼 뭐 그걸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물론 좀 다르지만은 하여튼 이 사람이 발견한 거는 이게 주기 신호가 이게 좀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주기 이건 처음에는 이 사람 주기 신호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주기 신호가 어떤 기저 신호들의 합으로 기저 신호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 사람 발견한 거야. 기저 신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주기 신호가 먼저 일단 주기 신호에 대해서 얘기했어서 주기 신호가 기저 신호들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 기저 신호를 주기 신호에 대한 기저 신호를 발견한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러니까 주기 신호의 기저 신호를 발견한 거예요. 를 발견한 거지. 마치 물질로 보면은 원소를 발견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 뭐 그리스 시대에 뭐 물, 공기, 흙 뭐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는데 그 헛소리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 그게 아니라 수소, 헬륨, 뭐 이런 걸로 리튬, 뭐 베릴륨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고.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주기 신호가 기저 신호로 이루어졌다는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 기저 신호가 뭘로 표현되냐면은 결국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표현이 돼.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은 결국 그 주파수를 나타내는 건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라는 게 그 기저 신호라는 게 결국 기본 주파수의 배수라는 주파수를 가진다는 걸 발견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좀 뒤에 뜨더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첫 번째 중에 있는 거 모든 주기 신호가 기저 신호의 합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요거는 더 중요한 거니까 일단 요거는 알아야 돼. 그 주기 신호가 기저 신호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걸로 발견한 이 사람. 그래서 내가 뭐 알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 얼굴 보여준 거 처음이야 이거 이번 과목에서 사람 얼굴 아무나 안 보여줘. 뭐 대단한 사람들만 보여주는 거야. 풀이에 꼭 잊어버리지 말고 풀이에가 뭘 했느냐? 풀이에는 기저 신호의 그러니까 주기 함수에 대해서 주기 함수가 기저 신호로 이루어졌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근데 그 기저 신호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그걸로 이루어졌다는 걸 발견한 거고.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그림은 좀 약간 복잡한데 보기에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뭐냐? T0부터 T0 플러스 TF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 TF가 좀 주기가 되고 첫 번째 시그널, 두 번째 시그널은 T0부터 T0까지 이게 T0가 이게 주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주기가 딱 결정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 신호를 만들어낸다. 이게 T0마다 반복되니까 이것도 뭐 TF, 첫 번째 건 TF마다 반복이 되니까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T0마다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이 신호가 이제 이게 어떻게 코사인이야, 사인. 여기 보면 처음에는 TF, 기본 주파수가 TF가 되는 코사인 사인. 두 번째 거는 ETF, ETF. 그 다음에 3TF, FIFT, FF, 4. 이렇게 기본 주파수. 제일 처음에 거는 DC 성분이고. DC 성분이니까 주파수가 제로일 때야. 제로일 때니까 컨스탄트 텀이 나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DC 성분. 이거는 TF, 이렇게. 첫 번째 배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수, 세 번째 배수, 네 번째 배수, 요렇게.
요런 거를 잘 조합을 하면은 그 양을 잘 조합을 하면은 결국 어떤 신호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기만 알면은 주기만 알면은 그 주기의 역수가 되는 거 이게 주파수가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걸 딱 조합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이게 그 풀이의 급수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먼저 풀이의 급수라는 건 급수는 어떤 신호에만 적용된다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뭐 주기 신호에만 적용된다. 주기 신호. 그래서 주기 신호라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주기 신호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XT가 이렇게 되면 주기 신호야. 이게 수학적 정의라고. 주기 신호에 대한 정의. 주기 신호에 대한 수학적 정의가 XT 플러스 T. 그러니까 T가 이게 주기가 되는 거죠. 주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걸 주기 신호라고 그런다고. 주기 신호를 뭐 수학적으로 적어봐라라고 그러면은 XT가 X의 T 플러스 캐피털 T하고 똑같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수학적 정의지. 그래서 근데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기 신호가 나타났다.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 그게 필요하든 필요 없든 무조건 뭐부터 구해야 된다? T부터 구해야 돼. T. 주기부터 구해야 돼. 주기. 이건 뭐 가장 기본이야. 어떤 걸 구하든지 어쨌든 주기 신호가 뭔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주기부터 구해야 돼. 그게 필요하든 필요 없든 뭐 그 뭐 둘째 치고 일단 주기 신호가 보이면 주기부터 구하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구하느냐 이게 요거는 모든 주기 신호에 대해서 공통점이에요. 이건 모든 주기 신호에 대해서 모든 주기 신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 적용되는 거라고. 이거는 주기부터 제일 먼저 구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는 이제 풀이의 급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이의 급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기본 주파수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기본 주파수, 펀더멘탈 프리퀀시, 뭐 베이직 뭐 프리퀀시 뭐 이렇게 하는데, 기본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거든. 주기분의 1. 그러니까 이 1 over t 이렇게 구한다. 1 over t. 주기분의 1로 구한다고. 주파수. 그래서 주기는 t가 되니까 단위가 보면은 주기는 세컨드가 되겠지. 세컨드. 세컨드. 이거는 주기는 세컨드. 1 세컨드. 1초. 뭐 주기가 1초다 그러면 1 세컨드가 되고 뭐 1 마이크로 세컨드다 하면 10 마이너스 6승 세컨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단위가 세컨드가 된다고. 근데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고? 1 오버 세컨드예요. 1 오버 세컨드. 그리고 헤르츠라고 그러는데 헤르츠는 결국 1 오버 세컨드가 된다고. 초분의 1이야. 초분의 1.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주기를 제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주기분의 1로 기본 주파수를 구한다고. 기본 주파수.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 이걸 F0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FS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FF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책마다 다 달라. 근데 뭐 다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주기를 구하고 주기분의 1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걸 이제 기본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F0라 합시다. 그래서 기본 주파수의 배수 여기서는 이제 이게 KF0 이렇게 되는 거예요. KF0. F0의 배수배 되는 거. F0의 배수배 K배 되는 배수. 그러니까 F0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주기가 F0가 주기가 T가 예를 들어서 1초다. 1 세컨드다. 그러면 기본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0는 뭐가 되겠어? 1 헤르츠가 되는 거야. 이게 1초마다 뭐 반복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기본 주파수는 1 헤르츠가 된다고. 근데 만약에 기본 주기가 1 밀리세컨드다. 1 밀리세컨드. 그러면 주파수가 어떻게 돼? 기본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 주파수가 어떻게 돼? 1 K 헤르츠가 된다고. 1K 10의 3승.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1 마이크로 세컨드다. 라고 하면 기본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고? 1 메가헤르츠가 된다고. 1 메가헤르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 나노세컨드다. 1 나노세컨드다. 그럼 F0는 뭐 1, 뭐 1 뭐야 이거? 그다음 모르겠네. 12구성이 뭐야? 12구성. 1 테라헤르츠가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여기 하여튼 이
주기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기본 주파수가 결정이 된다고. 기본 주파수가. 1초면은 1초마다 반복이 되면은 기본 주파수는 1Hz가 되는 거고 1ms마다 반복이 되면 1kHz가 기본 주파수가 되는 거고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반복이 되면 1MHz가 된다고. 그 다음에 1나노세컨드마다 반복이 되면 1THz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마다 반복하냐에 따라서 기본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기본 주파수. 그다음에 기본 주파수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1/세컨드가 되니까. 1/t가 되니까. 자,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의 배수가 되는 거. F0의 배수가 된다고. 그게 주파수 기저 신호가 구한다. 그럼 주파수로 갖는 KF0를 주파수로 갖는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의 K F0T 이렇게 돼. 이거 이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라고 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주파수가 F인 거. F인 신호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라 하면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이렇게 나타내야 돼. 주파수가 F인 주파수. 네, 주로 F라고 하면 하여튼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 J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 F0의 T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구해진 이제 이게 기저 신호가 되니까 기저 신호의 조합으로 이제 된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원소로 생각하면은 118개의 118개의 이거로 다 원소로 구성되는 되죠. 그러면 그 양만 알면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저 신호들, 구해진 기저 신호가 여기서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 F0T니까 이거의 조합으로, 그러니까 요거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조합으로, 요게 아까 요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이게 KF0의 조합으로 이게 양을 나타내는 거야. 양을 XK라 하면은 이 양을 나타낸다고. XK 양. 그게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양, 볼륨을 말하는 거야. 양이라 해서 뭐 10을 말하는 거네. 10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램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염소 같은 그 양이 아니라 이 양 볼륨 말하는 거야. 얼만큼 들어있는지. SK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요게 뭐냐? 이게 풀의 시리즈라고. 이게 풀의 시리즈. 그러니까 모든 주기함수는 모든 주기함수는 그러니까 풀의 시리즈를 수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풀의 시리즈를 수식으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XT가 어떻게 된다고?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 F0의 T로 표현된다고. 근데 이게 표현되는데 이게 양으로 표시된다 했잖아요. XK. 이거의 썸으로 표시된다고. K가 마이너스 뭐한데 이게 풀의 시리즈야 이게. 모든 주기함수는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주기함수는 이게 주기함수잖아. 이게 주기함수는 이게 기저신호라고. 기저신호인데 이 기저신호에 뭐라고? 주파수가 F KF0인 주파수가 KF0인 기저신호라고. 주파수가. 그거에 이거는 얼만큼 들어있는지 양이라고. 양으로 이렇게 썸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퀴즈는 뭐 이거 다 풀 수 있겠지 이거 뭐 풀면 이 문제야 이거 1, 2, 3번 이거 다 푸는 거고 이 2번하고 3번은 1번은 내가 이거 그러니까 컨볼루션하고 곱하기하고 이 두 개 구분하라는 거야. 이거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하나야 이거. 어떤 뭐 곱하기 델타 펑션하고 이 컨볼루션 하는 거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이거 숙제 해보고 이거 뭐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2번하고 3번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야 이거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내가 지금 쭉 한 건데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쭉 했던 거 이거 그냥 다시 여기서부터 숙제 낸 거랑 똑같아. 이게 AX는 람다 X 그리고 X가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X가 인풋이고 뭐 AX는 결국 아웃풋이 인풋에 뭐 람다 배수 똑같은 걸로 원래 달라지는데 이게 같아질 때 이게 우리가 이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그러고 X를 아이겐 벡터라고 그러는데 이걸 T
시간축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이게 컨볼루션으로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게 유도가 된다라는 거. 뭐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숙제 요거 해보고 숙제는 오늘 숙제는 요거를 해보고 뭐 숙제를 내기가 좀 약간 힘드네. 퀴즈 다시 풀기 하고 이번은 뭐 다시 또 뭐 다르게 할 게 없으니까 오늘 주파수하고 오늘 했던 거 있잖아. 주파수랑 주파수 개념과 이제 이게 이제 기저 신호라고 하면서 내가 예를 들은 게 이제 이게 원소 118개의 원소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서 이제 풀이 시리즈를 설명했는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내일부터 이제 문제 풀 걸 하는데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쉬워. 문제 푸는 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풀이 시리즈가 도대체 뭐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요걸 이제 다시 오늘 요거는 결국은 오늘 강의 요약하는 건데 이걸 한번 해봐. 풀이 시리즈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내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몇 사람. 왜 풀이 시리즈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풀이 시리즈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강의 요약하면서 풀이 시리즈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말로 설명할 수 있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다음 시간에 찍어서 한 돌아가면서 계속 물어볼 거야. 한 10명 정도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요일 수업을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 휴강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 중간고사는 안 보는 거는 확실하고 근데 보니까 뭐 이번 주 시험 많이 봐. 시험 안 보면은 사실 그냥 내가 온라인으로 뭐 실시간은 안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진도가 좀 그렇게 빠르지 않아가지고 시험만 몇 개 봐? 2개 본다고? 많이 본다고? 하여튼 뭐 이게 좀 내 시험 보면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뭐 강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하지 맙시다 그냥. 수업은 휴강으로 하고 다음 주 뭐 이번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휴강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뭐 지난번 그 시험 본 것도 있고 아니 지금 추석 때 신적도 있고 뭐 이번 주도 쉬고 그러니까 우리 기말고사는 16주째 봐야 될 것 같네. 16주째. 기말고사 시험 치기 전에 내가 다 뭐 정리해주고 뭐 따로 해줄 테니까 일단 이번 주 수업은 휴강을 합시다 그래. 교수님, 온라인은 볼 생각은 없어. 온라인으로는 나는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교수님, 예. 저 화요일하고 내일하고 수요일날 계속 연달아서 그 시험이 있는데 예. 오늘 과제 내주신 거 과제. 어차피 수요일 휴강하시면은 어. 조금 미뤄도 될까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말한 대로 오늘 숙제는 내일까지 원래 내야 되는데 뭐 금요일까지 합시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하면 되겠나? 네, 감사합니다. 숙제는 금요일까지만 제출하면 돼. 그 뭐 그렇게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숙제 일단 금요일까지 하고 뭐 수요일 수업은 좀 휴가하는 걸로 하고 뭐 앞으로는 휴가하는 일은 없을 테고 뭐 근데 시험 잘 보고 기말고사는 이거 뭐 기말고사 난 대면 시험 하면 안 볼 건데 하여튼 뭐 좋게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잘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시험 잘 보고 다음 주에 봅시다 그래.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리고 풀이 시리즈 내가 반드시 물어볼 테니까 풀이 시리즈 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풀이 시리즈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주기 신호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알아야 되니까. 하여튼 뭐 수고했습니다. 예.